경기도 분당의 샛별중학교에 있는 양성혁이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은 이제 보셨던 계획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굉장히 완벽한 그런 수업 짜임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아이들이 단지 그냥 수업 안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활동보다는 아이들의 활동이 실제로 좀 자신의 주변의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려는 수업으로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했고요. 수업의 초점은 일단은 이 체인지 메이커라는 말에 좀 약간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혹시 이 체인지 메이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 그대로 주변의 변화를 본인이 만들어내는 활동이어서 이 체인지 메이커나 이런 거 잘 되는 거 영상 보면은 막 바깥으로 나가갖고 동네를 바꾸거나 뭐 동물원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이런 활동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돼야 되는 활동들이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학생 주변에 가까운 것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그런 쪽에 좀 수업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까 하고요.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했던 활동을 좀 초창기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를 이제 2014년에 좀 고민을 해서 수업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서클맵 중에 싱킹맵을 사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원에다가 도시의 특징을 아이들이 실제로 태블릿을 사용해서 검색을 해서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 도시를 왜 너희들이 좋아하는지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수업을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찾았던 내용인데, 이 보면 뭐 프랑스의 낭트라던가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지역들을 아이들이 당시에 썼었네요. 그래서 바깥으로 갈수록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실제 사례를 제가 적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1차 시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고 그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여건을 아이들 스스로가 찾고 발표하게 함으로써 일단 좋은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좀 찾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뭔가를 한번 제가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했어요. 여기 보면 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세 번째 활동이 뭐였냐면 우리 모둠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아이들이 활동지에 같이 모둠이 적었었어요. 이제 요게 디자인 싱킹 같은 걸 할 때 여정지도라고 부르는 활동인데 어떻게 하겠다를 아이들이 미리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문제점이 뭔지 정리하고 그다음에 발생 원인을 탐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스토리 만들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해결되면 어떤 게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활동 내역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이들이 나중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접목시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에서 생각했던 거는 시민단체를 한번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민단체 홍보하는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한번 아이들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봤어요. 그래서 이 여정 지도를 짜고 2차 시에 이제 이걸 하고 나서 3차 시에 이제 제가 했던 이제 이건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같이 그래서 여정 지도를 바탕으로 자기네 모둠의 포스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 등록 신청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시켰어요. 이거 실제 양식이거든요. 실제 제가 시민단체 등록하는 거 찾아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변형은 줬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썼던 그 양식에 보면 시민단체 대표도 세우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주소도 쓰고 해서 직접 한번 써봄으로써 아 이런 게 바로 시민단체구나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내게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에서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과 수업 교사잖아요. 사회과 수업 교사이기 때문에 사회 수업 안에서도 좀 웬만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도 좀 저는 배웠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뭐를 했냐면 실제 시민단체가 운영될 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냐? 보통은 시민들한테 받아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고 만약에 시민단체가 사람들한테 돈을 받지 못하는 시민단체라면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국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시민단체는 그렇게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거 정치 주체 수업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한번 또 자동으로 좀 묻어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민단체는 돈을 받아 운영된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영상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이 포스터를 들고 8개 모둠을 돌면서 다 설명을 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직접 너네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받도록 아이들이 가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 마지막에 여학생 막 쓰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서로 동료 평가 해주는 거예요. 저 모듬이 발표한 내용과 저 팀이 발표하는 그 내용들이 실제 실현 가능한 건지 그런 걸 이제 평가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저는 개별적으로 돈을 줬어요. 물론 가짜 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활동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1모듬부터 8모듬까지 포스터예요. 얘를 해놓고 아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실제로 후원금을 그 모둠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아이들이 나와서 줄 겁니다. 뭐 해야 되냐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자기가 이제 다 7바퀴 돌면 7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자기 모듬 빼고 나머지 모듬만 중에서 정말 후원하고 싶은 모듬한테 돈을 나눠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져갈 때 한번 보시면 자, 가져가세요. 야! 너무 말아서 못 찾겠는데? 야, 너무 말아서 잡겠다. 내 예상에 맞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물론 가짜 돈이지만 어찌됐든 많은 후원금을 받은 팀들은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좀 굉장히 기분 좋게 가져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죠. 물론 한쪽이 많아지면 당연히 다른 쪽은 적게 나오는 것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노렸어요. 뭘 노리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냐면 계획을 했었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제가 임의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시면은 각 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종이를 모둠별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후원받은 돈이 있죠. 이 돈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만큼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민단체가 후원을 받지 못하면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는 거를 체험을 할 수 있게 저는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보면은 요거와 관련된 필요 금액부터 시작해갖고 보고 자기네 돈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까 많이 받은 팀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만 만약에 조금 받은 팀은 그러면 어떡하냐? 걔네들은 수업 시간에 뭐 하냐? 그리고 그 패배감을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지금부터 선생님은 정부다. 지금부터 선생님은 정부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선생님한테 찾아와라. 대신에 선생님이 돈은 준다. 하지만 너희들은 선생님한테 돈을 받아가는 대신에 너네들의 활동은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국가의 후원금을 받고 움직일 때는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이들이 실제 수업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했던 게 이 수업에서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뭐를 할까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돈을 주고 이제 저한테 활동지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지를 줬고 아이들이 이 활동지를 가져가서 뭐 하냐면 이렇게 제가 현수막 양식도 만들어 놓고 막 신문 기고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돈을 주고 사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활동을 다 쪼개놔가지고 지금까지는 모둠 활동이었지만 이걸 사가서 어떤 학생은 현수막을 만들고 어떤 학생은 뭐 신문에다 기고라고 어떤 학생은 뭐를 하고 이런 식을 나눠가지고 개별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평가 앤드 개인 평가까지 같이 묶이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수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만든 친구의 활동지, 그 다음에 광고 포스터를 만든 친구의 활동지, 그리고 신문에 기고한 친구의 활동지, 여기 보시면 신문기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국회의원이나 정당 홈페이지에 제안하는 친구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개인 활동까지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이게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이 정치에 관련된 수업의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수업이 끝나고 났는데요. 이제 다시 제 노래로 돌리면 제가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났는데 이걸 이제 몇 년을 했어요. 한 2, 3년 수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수업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를 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수업들도 이제 재미있게 참여를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수업은 끝났어요. 아이들하고 시민단체도 같이 참여했고 현수막도 만들어봤고 등등등등을 해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분명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수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제 주변이나 아이들의 주변에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교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장난 같은 활동들을 했었던 거고 물론 아이들이 그중에서 시민단체라던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정치 주체들의 활동을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자기 주변에 변화가 없었다는 건 아이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 제가 이때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 학교를 옮기게 된 게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이 샛별중학교인데요. 저는 이 학교에 와서 너무 덕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퇴계원중학교라는 학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아이들을 보다는 샛별중학교 아이들의 교육열이 더 높아요. 당연히 분당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랬고 제가 학교를 찾아왔더니 학교에 노트북하고 비슷하게 생긴 크롬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학교에서 제가 오기 전에 받아놓고 아무도 안 쓰고 그거를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스마트한 수업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저는 굉장히 저한테 이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정말 아이들이 이제는 교실 안에서의 장난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주변이 바뀌는 활동으로 한번 이 시민들의 활동을 좀 미리 경험하고 이 성취감을 맛보는 수업으로 한번 끌고 가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아예 사회교과 수업은 아니고요. 사회 주제선택 수업에서 제가 좀 진행을 했어요. 조금은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뭐를 했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실제로 학교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리고 교문 밖으로도 나가서 살짝 학교 주변을 좀 돌았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 문제를 찾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찾은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받고 나는 이런 걸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요. 그래, 그건 문제가 맞아. 또 다른 친구는 글쎄 그거는 문제 같진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다. 막 이런 조언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둠별로 이제 문제를 실제로 토론을 통해서 정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전지에다가 자기네 팀이 찾은 이 지역이나 학교의 문제를 이렇게 적게 되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대자보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회과 교실에 크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업을 하면 오는 아이들은 다 이 활동을 관심을 갖고 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리플 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들이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네가 하려는 활동에 대한 조언, 그다음에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 약간 싸움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학교에 로비가 있는데 거기에 선배들이 춤을 추거든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근데 이제 1학년 학생들은 그 공간을 조금은 다른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그 공간을 바꾸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느 날 저도 몰랐는데 선배들이 와가지고 선배들의 공간을 뺏으려고 하냐 이제 이런 내용의 리플을 달아가지고 그게 이제 후배들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자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같이 한번 체험하게 하는 게 이 활동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의 리플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데이션 활동이라고 해갖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활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아이들이 함께 4명씩 모듬이었는데요. 아이들이 같이 생각을 모으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데이션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 활동이 뭐였냐면, 자, 좀 확대해 볼게요, 다시. 아이들이 실제로, 주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교과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사줬어요. 비싼 건 아니고 한 모듬당 한 4만 원 정도만 제가 사줬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제 교실에서 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실의 향을 바꿔보고 싶다고 했던 아이들이어가지고 그거를 바꿀 수 있게 한 게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방향제를 아이들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활동은 또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 교실 거울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이 친구들은 불법 주차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이제 고치고 싶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어떤 주차선이 그 주차를 실제로 얼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하면서 불법 주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물론 이 아이들은 그걸 바꾸지는 못했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잘해야 민원 정도 듣는 그런 정도로 갔었고,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아이들은 어떤 활동을 한 거냐면, 저희가 앞에가 삼거리인데 아침에 등교할 때 신호가 바뀌는데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앞에 다 와놓고 그 횡단보도를 못 건너서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은 2시간 동안, 학교 끝나고 2시간 동안 그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2시간 동안 신호의 변화 체계를 혼자 계속 자기들끼리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신호가 바뀌는지를 다 조사해서 이거를 경찰서에다가 얘네들이 연락을 했어요. 이 신호 체계를 자기들이 조사하고 학생들이 등교할 때 불리하다, 아침만이라도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연락이 오기는 왔는데 뻔한 연락이 왔습니다.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한 지 4년 됐는데 아직도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경찰서한테 연락을 받았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흡족하게 이 수업을 마무리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아이들은 뭐였냐면 서현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 활동도 했었어요. 주말을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여기 중앙공원이라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개똥을 또 주민들이 많이 안 치웠나 봐요. 그래서 개똥을 치우겠다고 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그 똥 치우는 봉투를 사달라 해서 제가 사줬더니 그거 가지고 공원에 가갖고 애견인들한테 봉투를 나눠주는 활동을 하면서 똥은 제발 가져가세요 이런 것도 했던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평가 받아봤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그 자기들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고, 어찌됐든 크게 변화된 건 아니었지만 자기들의 활동으로 어쨌든 동네에 뭔가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샛별중학교에 와서 했던 활동이었고, 자, 이 수업이 끝났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의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앞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모든 활동이 종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런 스마트 수업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학교에 말씀드린 놀고 있는 크롬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크롬북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만으로 수업을 하는 건 저는 또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협동을 하는데 종이로만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에 제가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봐주시면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크롬북이라는 거거든요. 이거와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 혹시 이제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클래스룸이라는 거.
저는 이제 이때 2018년 후반기부터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이 수업을 더 편리하게 공유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번에는 아이들이 종이에다가 썼던 활동을 이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클래스룸이라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활동할 수 있게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실제로 이 양식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여기다가 실제 선생님들이 지금 살고 계신 학교 주변이나 마을 주변에 문제를 한번 여기다가 찾아갖고 한번 넣어봐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공유를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체험을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요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본인 이름을 한번 쓰시고 제가 지정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먼저 선점하시는 분이 임자시고요. 선생님이 한번 아이들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쓰시고 검색은 여기 보면은 삽입이라는 곳에 삽입의 이미지를 들어가셔서 앱 검색하시면은 구글에서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갖고 어딘지 왜 거기가 문제인지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네, 사진 하나 들어왔고요. 그냥 축소해갖고 넣어주시면 돼요. 네, 아이들도 이렇게 실제로 수업에 참여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 주차장 문제를 쓰신 선생님도 계시고, 네, 버스도 등장했네요. 신지현 선생님께서 버스. 잘 하시는 분은 2개 넣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좀 천천히 하시는 분은 1개라도 좀 넣어주시면 버스 정류장 간격, 버스가 너무 간격이 크다. 오랜만에 한 대씩 온다. 잘 사용하시네요. 이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사용하셔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에서 쓰시면 아이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모을 수 있고요. 사실 패들렛으로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3, 4개씩 찾거든요. 그래서 그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2개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개가 모인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아이들이 얘기를 해서 모둠에 하나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토의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모둠 활동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건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찾아서 정리하고 이거를 하나에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글 드라이브라는 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지만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만 해줘도 물론 손으로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훨씬 더 아이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실제로 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팁으로 좀 연결을 하자면 지금 제가 이건 주제 선택 수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을 저는 어디로도 같이 끌고 가서 하냐면은 실제 사회 수업에서도 저는 이걸 써요. 어디다가 쓰냐면 사회 수업에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과정이라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업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회 문제 해결하기 단원 플러스 그 다음에 정치과정 수업 플러스 선거 수업까지 연결해서 수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리를 자기가 문제를 3개씩 4개씩 찾았죠.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뭐를 하냐면 이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패들렛에 지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공유 지도도 써보셨나요? 지금 뭐를 한번 해보실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도를 하나 열어놨습니다. 이 지도 채팅창에다가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핀을 잡아다가 던져 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 호계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호계중학교라고 검색을 하고 치면은 아까 선생님들께서 검색해서 문제점을 찾고 설명을 쓰셨잖아요. 아이들한테 저는 똑같이 그걸 다시 시켜요. 너네가 찾은 거를 요 지도에다가 설명을 쓰고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구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검색을 하는 거예요. 호계중학교라고 치면 이렇게 사진까지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자기가 찾은 그 4개를 이 지도에다가 한반 아이들이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면 120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동네 사람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현장이다. 그래서 너네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선거 수업으로 자동으로 저는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도 한번 써보셔야 돼요. 안 써보시면은 못 하시거든요. 핀을 그냥 가져다가 지역을 아시면 던져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소만 찍으시면 네, 들어가요. 한번 아까 선생님들이 하셨던 교활동을 이 지도에다가도 한번 해줘 보세요. 한 5-6개 찍혀야겠죠, 핀이. 네, 애니원 고등학교 우정동 주차 대란. 네, 좋습니다. 사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찍으시면은 옆에 이렇게 목록으로 사진하고 같이 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이거지만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변형시켜갖고 프로젝트 수업하실 때 뭐 여행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포스터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도를 먼저 찍어가지고 실제로 관광지를 표시해서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도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기후 설명도 좋고 지형 설명도 좋고 주차 대란 하나 써주셨고요. 정문 입구에서 본관 입구까지 너무 멀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그런 활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도에다가도 옮겨주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쨌든 지리와 함께 같이 연결해서 사회 수업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쓰실 수 있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좀 드린 거예요. 패들렛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패들렛에서 여기에 패들렛 만들기 하면 이 아래에 지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쓰시는 건 이 담벼락이나 이 쉘프라고 해갖고는 아이들 하나씩 만들어 놓고 밑으로 자기 거 쓰게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다르게 이 지도는 눌러주고 나면 공유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지도 스타일도 골라갖고 쓸 수가 있고요. 공유하고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만 안내하시면 아이들은 충분히 이 지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적고 토론에서 만든 걸 바탕으로 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지역에 나타나는 문제를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패들렛 지도는 아니고 구글 지도예요. 왜냐하면 이거 2018년 수업이었잖아요. 아까 내려오는 순서가 2018년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 수업할 때는 패들렛을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패들렛부터 보여드린 건 구글 지도는 쓰는 법이 조금 까다로워서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기도 좀 애매해서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쉬운 패들렛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이번에 스토리텔링까지도 만들도록 시켰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바꿨을 때 누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할까라는 내용들을 쓰게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키워드를 좀 모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다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이제 아이디어 모으기 활동을 했는데요. 아까 거에는 제가 손으로 포스트잇 써갖고 붙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당시엔 패들렛을 몰랐을 때인데 찾아봤죠. 이 포스트잇 붙이는 것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더니 뭐 리노잇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런 앱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앱이 뭐냐면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써가지고 하나의 화면에 공유해서 붙일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갖고 제가 이제 나름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소개하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패들렛을 접하고 났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구글 지도도 필요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다 패들렛으로 바꿔버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도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지 아이들의 활동도 더 발전해서 아이들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시가 뭐냐면 야 니네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옛날에는 이제 말로 사이트랑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글에다 또 적어서 주면 제가 클릭해서 사준 거예요. 되게 간편해졌어요. 교사 입장에서도. 바로 링크로 들어가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하는데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등장을 했냐면 학교에다가 매점을 만들겠다는 아이들이 등장을 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다. 못 살겠다. 그래서 매점을 만들겠다고 해서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샛별중학교 매점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원래 아이들은 먹을 거를 파는 매점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끼리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학교장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장 선생님과 이 아이들을 독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계획서를 갖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로 거부하셨어요. 식중독 때문에 안 된다. 대신에 문방구 문구류를 파는 거는 허락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제목이 그래서 문구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예산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게 스타킹, 뭐 핫팩, 겨울이었거든요. 이런 거 사겠다고 해서 다 사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갖고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성공은 못했어요. 홍보도 잘 안 됐고 아이들이 또 의외로 스타킹이나 핫팩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잘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이 크롬북 활용해서 했고 또 프로토타입이라고 해갖고 자기들이 바꾸고자 하는 거를 고쳐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이 하고 지금은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 때 이거 만들어서 학교에다 엄청 붙였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들도 많이 붙이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핫팩하고 스타킹하고 이런 거를 제가 사줬고요. 이걸 가지고서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 소감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매점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읽어보시면 현실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냈다. 구상했던 매점 동아리는 실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매점 동아리를 설계하고 구상하면서 협동과 창의력, 경제 등 많은 것을 배워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아이디어를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께 보여주고 공유하면서 성취감도 느껴 좋은 시간이었다. 하고 해서 아이들도 실제로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매점이 되지 못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적어줬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사회에 민원을 넣거나 학교의 작은 시설물들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2018년, 2019년에 제가 계속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문제가 이제 또 생겨났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수업은 아이들이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로 나가야 되고, 학교를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뭐가 터졌죠?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저에게는 이제 이 수업을 끌고 갈 원동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바꿀 수도 없고 지역사회는 더더욱 손댈 수 없고 또다시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제 수업에 대한. 자,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혼자만 하고 있던 온라인 수업이 학교 선생님들도 다 공유하는 수업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활동을 저 혼자 온라인 수업을 끌고 가면서 힘들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같이 고민도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제가 안 시켜도 누군가 다른 분이 시켜갖고 저도 묻어서 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특히 패들렛을 학교에서 사주면서 제 수업이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던 힘들게 구글 클래스룸에다 쓰셨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패들렛에 제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셨던 이름 하나씩을 다 미리 넣어준 다음에 본인이 또 마찬가지로 4개씩의 문제를 여기다가 넣도록 했어요. 아까 그거를 패들렛으로 그대로 바꾼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순회동의 주차 문제, 골목길 문제, 전봇대 문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하나, 둘, 셋, 4명이 보통 3명, 4명이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만들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1모듬은 주차 문제를 선정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에 맞게 바꾸려고 했는데 작년 1학기는 그래도 저도 막 사고의 방식이 크게 바뀌지 못해서 일단 지역 문제까지도 어쨌든 나가진 못하지만 한번 해보는 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대신 플랫폼은 패들렛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시면 여기도 다른 모듬들도 해가지고 얘네들은 무슨 문제를 찾았냐면 공원의 배수구가 하수구가 너무 넓어갖고 문제가 된다. 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한 애들도 있고요.
각각의 아이들이 4개씩 하고 모둠끼리 이야기해서 문제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그대로 뭐까지도 연결을 시켰냐면 이 뒤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손으로 처음에 썼던 활동에서 나중에 라이노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갔던 거 아까 기억나시죠? 패들렛이 생기면서 그런 거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1모듬의 문제, 2모듬의 문제, 3모듬의 문제를 쓰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기에다가 바로바로 다 쓸 수 있도록 수업을 더 간소화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댓글도 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댓글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좋다, 그 아이디어 괜찮네, 이런 식으로 달아주기도 하고 또 별표, 평가를 해주라고 했는데 평가는 제대로 이제 못 달아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댓글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만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지역의 문제를 고치는 과정이 훨씬 더 단순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으로 오기 위한 그 과정들을 선생님들한테 좀 같이 보여드린 거거든요. 저 나름대로 계속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갔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였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서 너무 슬프지만 나가지를 못했고 대신에 민원은 넣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진 못하지만 민원은 넣을 수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 분당정의 주차장 늘리자, 하수구 구멍을 바꾸자, 잔디를 어떻게 하자 이런 문제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당구청이나 경찰서에다 또 민원을 아이들이 직접 넣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도 되게 성취욕을 느꼈어요. 하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포스터 만들어서 소개하는 거랑 이거는 미리 캔버스로 다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이건 다 아시죠? 미리 캔버스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아이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카드뉴스까지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카드뉴스 뭔지 아시죠? 네. 그림과 짧은 글로 만들어 놓은 게 카드뉴스인데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그것까지 한번 만들라고 시켜요.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드뉴스인데 얘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보시기에 저런 거 만들려면 좀 어렵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거 만드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 컴퓨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따라 하셔야 되거든요. 안 따라 하시면 의미 없어요. 자, 제가 주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제목은 tile.io라는 사이트고요. 자, 주소창에 제가 넣어드릴게요. 채팅창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가입하기 로그인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로그인이고요. 선생님들은 가입하시기인데요. 요새 구글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냥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시면은 금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한번 가입도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구글로 가입하고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로 들어오고요. 자, 저는 로그인 됐고 좀 기다릴게요. 선생님들 가입하시는 시간만 좀 감안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분명 되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만 하면 되나요? 예,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한 번씩 따라 하시면 돼요. 오른쪽 위에 보면 제작하기라고 있어요. 그냥 이거 누르시면은 자, 카드뉴스 만드는 거는 미리 캔버스 같은 거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왜 제가 사용을 이렇게 추천드리냐면은 자, 들어가면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이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고 이 사진도 물론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템플릿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다른 디자인 시안 보기가 이건데 이것만 누르면 알아서 모양을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세요, 선생님. 이 사진도 클릭해서 바꾸실 수 있고요. 이 사진 자기 거 컴퓨터에서 할 수도 있고 막 있는데요. 저는 바꾸진 않을게요. 이거를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은 여기다 제가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울산 프로젝트 연수 이렇게 쓰고요. 원래 카드뉴스가 그림은 크고 글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씨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연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한 페이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 다음 페이지는 당연히 밑에 플러스가 있어요. 얘를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여기에 2교시 쉬는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자, 이렇게 쳐요. 그리고 여기다가 좋으시죠? 자,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8장을 보통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하고 나서 요 위에 보면 미리 보기라고 보이시죠? 만들었다고 치고 누르면은 아까처럼 음악과 자동으로 영상처럼 만들어주는데 이게 음악도 다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조절해가지고 뭐 수 있고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음질도 뭐 할 수 있고요. 나레이션이 보면은 제가 그러면 울산 프로젝트 연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교시 쉬는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좋으시죠?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었지만 자동으로 영상처럼도 만들어서 어디다가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을 뭔가 좀 움직이는 걸로 보여주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같은 걸 하시면서 결과물로 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종량제 10이라고 써 있잖아요. 종량제 10. 이거는 말 그대로 종량제 10은 가입하시면 선생님들 아마 이거 20이죠, 지금. 20 맞으시죠? 카드뉴스 페이지를 만든 숫자를 요 추출을 누르면 그 영상이 뽑아져요. 근데 뽑아질 때 페이지 숫자만큼 저 종량제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페이지를 뽑아서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럼 이거 선생님, 아이들은 돈 내고 쓸 수 없으니까 수업에서 쓰기 그렇겠네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프로젝트 하나당 하나씩만 써도 1년에 프로젝트 많이 못 하잖아요. 잘해야 학기당 한두 개인데. 그래서 그것도 또 모드머니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당 하나씩만 써도 뭐 한 5개 정도 줄어들어 봤자 큰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일이라는 사이트고,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좀 결과물을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시게 하는데도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타일이라는 앱이에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문제를 찾는 문제 이런 식으로 써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직접.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아이데이션 활동을 그 패들릿으로 다 했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결과물입니다. 아이들의 결과물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리죠. 이렇게 미리 아이들 위에다 적는 이거는 아시죠? 패들렛 아까 필터라고 하는 그 기능, 그건 다 많이 쓰시죠? 이건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자, 그러다가 이제 2학기가 됐어요. 작년 2학기죠. 제가 이 주제 선택은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저는 이제 고민에 빠져듭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더 이상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데, 그리고 민원을 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민원은 넣는 데는 의미는 있지만, 바뀌는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코로나에 맞는 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저희가 이제 그 혁신교육, 저희 경기도는 혁신교육 많이 하고, 이제 공간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공간을 바꾸는 활동.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로 한번 타고 넘어가 보자고 해서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이제는 아예 정말 학교의 문제에 집중하기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바뀐 걸 보면은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찾았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소개는 따로 시켜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도 이건 조금 찾아보고 공부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어렵진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간을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3D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제가 교실을 한번 배치 한번 해보라고 아이들한테 했던 거예요. 교실의 문제를 찾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설계한 교실입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그 앞을 바라보는 교실이 아니라 이 아이가 했던 교실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소파를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교사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책상이고요. 얘가 만들어낸 미래형 교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통창으로 된
유리도 막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생각도 갖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팀의 아이들은 저희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야외에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그래서 이 공간을 혁신하자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도전을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정말 아이들,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이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이렇게 유리로 바꾸고 식물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 공간의 변화를 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죠. 물론 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공간이 바뀌지 않는 거는 네, 아이들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미리 설명을 다 했었고요. 대신에 아이들한테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학교에 돈이 내려와서 만약에 학교 공간을 바꿔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전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 생각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네들이 만든 이거를 꼭 그 자리에 갖고 가서 보여줄 거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만들어낸 게 이 공간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굉장히 달려들어서 했었고요. 화면으로 보고 끝나는 거여서 이것도 그래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부탁을 한 게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기기가 있어요. 이렇게 써갖고 보는 비싼 VR 기기가 있어요. 그 진짜 VR 체험방 같은 데 가면 있는 핸드폰 꽂아서 하는 이런 허접한 거 말고 정말 기기 자체가 굉장히 좋고 버튼 누르면 위아래도 움직이고 막 이런 기기들이 있거든요. 그거 10대를 좀 제가 사달라고 학교에 부탁을 했어요. 사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달라는 전제 하에 아이들한테 제가 뭐를 부탁을 했냐면 코스페이시스라고 해가지고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VR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얘를 아이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가상의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서 학교를 재현해 보라고 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만든 거 짧게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 공간에서 바꾸고 싶은 공간을 아이들이 직접 조사하고 아이들이 또 다 했어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 단계들 다 밟아갖고 온 다음에 이번에는 결과물은 예전과 같은 결과물이 아니라 실제 가상현실의 공간을 만들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학교에 VR이 오면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저는 학교에다가 이제 써먹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VR 꼭 사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학교의 또 공간 중에 하나인데 도서관 바깥의 공간이 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아이들이 가상으로 만든 건데 제가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 지금은 이제 VR로 보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 학교 뒷동산이거든요. 요 뒷동산을 아이들이 바꾸고 싶어가지고 가상현실로 이렇게 꾸며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만약에 VR를 사갖고 쓰게 되고 이 앱을 쓰면은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네, 돌아가면서 여기 공간을 한번 이렇게 VR처럼 물론 뭐 실제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아이들이 만든 이 가상현실의 공간을 좀 체험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제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결국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스페이시스라는 건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튜버에도 사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좀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공간에 대한 혁신으로 학교를 좀 바꿔보는데 아이들의 생각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써보셔도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를 해서 VR을 지금 하고 있고 동아리도 하나 VR 동아리 만들어서 걔네들한테는 지금 아예 샛별중학교를 가상현실에다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한테 샛별중학교 소개할 때 이걸로 들어와서 한번 보는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차시 때는 다른 프로젝트 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아까 1차 시하고 2차 시에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한마디로 이 사회 수업에서 시작된 그 내 마을, 내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수업의 시작으로 바탕으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수업이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몇 단계를 밟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한테 맞게 얼마든지 각색하셔도 되고, 혹시 이 중에서 뭐 필요한 자료나 아니면 제가 설명드렸던 앱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메일 주소를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요. 여기에다가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학교에 사진들을 다 찍어갖고 미리 여기다 올려놓고 아이들한테 이 공간의 문제가 뭔지를 다 쓰게 했어요. 아까 그 언덕이 여기예요. 이 언덕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아까 잘 안 됐지만 도서관 앞에 오케스트라실 앞에 남는 이런 공간들을 해놓고, 심지어 이 수업할 때 애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유튜버가 돼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해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줬었거든요. 보면서 어디 가세요 하면 제가 어디 가서 보고, 어디 비춰주세요 하면 어디 비춰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아까 결과물을 만드는 거 할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을 했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좀 불편해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시작했던 수업에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 1차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3차 시는 기후를 가지고 했던 또 프로젝트 활동이 하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지역을 바꾸는 그 수업이 조금 또 다른 방향으로 연결해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한 또 2개 정도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패들렛은 아까 이제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 패들렛과 함께 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게 바로 뭐냐면 젠보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젠보드? 거의 뭐 패들렛과 젠보드만 있어도 수업을 유지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젠보드도 사용법까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젠보드가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패들렛으로 학교의 문제점을 1차는 패들렛으로 정리했고 2차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에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어디다가 정리를 했냐? 원래 옛날 같았으면 구글 프레젠테이션 또는 파워포인트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파워포인트나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장점은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멋있게. 근데 단점이 뭐냐면 파워포인트는 일단 교사하고 공유가 쉽지 않고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선생님하고 아까 선생님들 쓰시는 거 제가 바로바로 볼 수 있었잖아요. 같이 볼 수 있는 공유의 장점은 있어요. 근데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단점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지정해 놓은 모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는 하나 모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반에서 수업을 하면 8모둠 정도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모둠은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요. 그 프레젠테이션 하나 가지고 2모둠도 저랑 소통을 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다른 모둠끼리는 지금 다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패들렛을 쓸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패들렛의 장점은 학생의 이름을 위에다 적어놓고 밑으로 적어 내려가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방 비교되거든요, 안 하면은. 이 젠보드가 바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지금 이게 아이들이 만든 건데요. 1모듬 아이들이 했고요. 2모듬 아까 언덕 그 팀이에요. 언덕의 문제를 쓰고 그 언덕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냥 무턱대고 가상공간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젠보드를 통해 갖고 자기들이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를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3모듬 마찬가지 아까 그 공간입니다. 어떻게 꾸밀 것인가. 4모듬 춤추는 공간을 바꾸고 싶은 또 후배들. 또 이것도 공간 바꾸고 이런 이 공간 또 아이들이 지금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젠보드의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하면서
바로 옆에 모듬의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독려하게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하나하나씩 다 귀찮게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심지어 요 가운데에 있는 이 7번째 중에 3번째라고 써있는 요 네모 있잖아요. 얘 누르시면은 한눈에 어느 모둠이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얘도 체험을 안 해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체험을 시켜드릴게요. 구글에 로그인 하시면 이게 앱 서랍이에요. 구글의 모든 앱은 요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자, 이거 누르면은 여기에 클래스룸도 있고 드라이브, 아까 얘기해드렸던 프레젠테이션 등등등등이 다 숨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번째 페이지 정도 가시면은 이 잼보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콩나물 모양. 자, 눌러보겠습니다. 요 오른쪽 밑에 플러스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빈 페이지가 하나 열릴 겁니다. 그러면 보통 얘는 공유가 막혀 있어요. 공유를 여는 방법만 아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공유 여는 거 알려드릴게요. 구글은 다 똑같아요. 이거 여는 법만 아시면 구글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뭐든지 공유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오른쪽에 파란색 공유를 눌러주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모든 사용 링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를 열어주시고요. 여기가 옆에 보면 뷰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뷰어는 말 그대로 보는 거밖에 못해요. 편집자로 고쳐주셔야 돼요. 링크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자, 복사했어요. 그러고 완료한 다음에 채팅창에 올립니다. 아이들 옹쿨이나 이학스터에 링크 올려주셔도 되고요. 클래스룸 줌으로 수업하시면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왼쪽에 낙서할 수 있는 펜, 지우개, 포스트잇 붙이기, 그림, 동그라미, 글씨 쓰기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세팅해 주냐면은 제가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반에 보통 8개 모듬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잼보드 이렇게 연 다음에 백지 상태에서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1학년 1반이에요. 1학년 1반 1 모듬 이렇게 저는 해놔요.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런 포스트잇이 등장하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복사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컨트롤 V, 다음 페이지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8번 눌러주면은 네,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지만 열어가지고 요거를 2모듬으로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모듬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들은 알아서 자기 모듬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잼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패들렛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모듬 활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거면 잼보드를 저는 꼭 추천드려요. 간단하고 좋아요. 지금 저랑 같이 해보고 나서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 들으신 거 혹시 없으세요? 다른 모든 거 해치면 어떡해? 그렇죠. 그의 문제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이 다른 모듬에 가갖고 지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해봤는데 다행히 수업 중에 그런 애들은 없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 관련된 수업은 이제 5차시 수업이었어요. 5차시로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 수업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기후를 배우는 단원이었어요. 1학년 사회고요. 기후와 관련된 내용의 수업이었고요. 뭔가 만들어내는 수업들 선생님들 많이 하세요. 여행 관련된 거 짜는. 예를 들면 여행 계획 세우기, 그걸로 포스터 만들기. 이런 수업들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하고 발표하기. 옛날에는 그걸 종이로 했다면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잼보드로 그걸 가져오셔서 하셔도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패들렛으로 의견 모으고 아이디어 내고 잼보드로 발표자로 만들어서 바로 발표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만 하셔도 충분히 멋있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가 이 수업의 목표였어요.
그 고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계속 VR과 AR이 세상에 등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드론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아이들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교실 안에서의 그 좀 정적이고 안에서만 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봤고, 그다음에 정보의 홍수. 아무리 교사가 똑똑하고 많은 내용을 아이들한테 준다고 해봤자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 주어지고 검색하라고 하면 그 양은 교사의 머리는 도저히 그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교사가 많이 알면 뭐예요, 요새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한번 클릭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럴 바엔 주입해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제 알려주는 수업이 중요한 거겠죠. 잘 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실제 직원의 역할을 한번 체험해보게 하는 것도 제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할 때는 직접 여행사 직원이 한번 돼보는 게 또 저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삶에 녹아드는 수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계획했냐면은, 1교시는 각각의 기후지역에 대한 영상을 제가 찾아서 아이들한테 미리 보고 오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사람당 3개씩 기후지역을 조사하고 그 지역의 장점, 놀만한 거, 먹을만한 거,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를 시켰어요. 두 번째 차시에서는 자, 이번에 또 그걸 모아요. 또 12개 중에서 선택을 하게 시켰어요. 토익 토론은 항상 하는 겁니다. 아이들 사회과 수업이기 때문에 1인당 150만 원을 주고 가는 상품을 한번 개발해봐라. 이게 아이들한테 주어졌던 과제고요. 그래서 3, 4차 시에는 한 2명 정도는 보통 포스터를 만들기 시켰고요. 한 명은 그 나라의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계속 긁어오기를 시켰어요. 뭐든 좋다. 그 나라의 사진을 긁어와라. 그 다음에 한 명은 VR 사용하는 법을 학생 한 명한테 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그 아이들만 모아놓고 다른 아이들은 만들고 다운받을 때 얘네들만 제가 데려다가 VR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게 이제 아이들 활동지였어요. 아이들이 보시면은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여백을 주고 한 사람당 3칸의 3개 지역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기후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봐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체험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런 관광지가 됐는지를 기후하고 연관시켜서 적어보게 함으로써 기후 공부와 같이 관광지로서의 이것도 연결을 좀 시켜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하나를 뽑았어요. 12개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해외여행 다닐 때 아이들이 제가 썼던 그 앱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줬어요. 저는 이 트립 어드바이저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내를 아이들한테 해줬어요. 실제의 삶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계획을 짰죠. 이걸 활용해가지고 1일차부터 3일차 동안 150만 원을 주고 하는 여행 계획을 아이들이 세운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웠고요. 계획 세우는 그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모든 활동으로 실제로 했고, 이렇게 이게 아이들이 이제 포스터를 만든 거고요. 이 포스터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했냐면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종이를 한 장씩 줬어요. 평가지예요. 배틀 트립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평가지를 하나씩 주고 아이들한테 4개 모듬을 찾아가게 제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4개의 여행사를 아이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사를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모습이에요. 배틀트립이고요. 모듬이 4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모듬에 남아서 여행사 직원이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고객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여행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이들이 설명을 듣는데요. 발표 시간은 총 5분이고 4곳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바로바로 평가를 해라.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평가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여기 보면은 지금 보이시죠? 다운받은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진짜 여행사 직원처럼 아이들이 설명을 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때 당시 이제 아이들한테 유튜브 360이라는 거에 들어가면은 세계의 명소를 360도로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 VR에 핸드폰을 꽂고 넣어서 보면은
이렇게 돌아보면은 실제 그 관광지의 모습을 360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 소개를 듣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마지막 플랫폼에 가장 잘한 모듬을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평가했어요. 어떤 모듬이 제일 잘했나? 이런 내용이고요. 자,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실제로 설명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직접 실제 사진과 영상을 갖고 아이들이 설명을 하죠. 이렇게 VR 쓰고 아이들을 실제 그 지역에 실감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관리자들 얘기 올라가면 해말 시간 50분 전에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보물찾기 수업인데요. 요거는 그냥 이런 수업도 있다라고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어떤 수업이었냐면 핸드폰에 GPS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밖에 쉬는 시간에 그 공강 시간에 몰래 나가서 학교의 운동장이나 이런 데다가 저 보물들을 종이로 숨겨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 GPS, 선생님 거 해보면 GPS가 뜨거든요. 여기가 경도 위도가 몇 도인지. 그거를 해갖고 아이들한테 경위도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종이를 주는 거예요. 활동지로. 그럼 아이들이 자기 핸드폰 갖고 나가가지고 경위도를 찾아보면은 거기에서 저 지도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경위도를 체험으로 배우게 했던 수업 이렇게도 한번 해보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이건 가져와 봤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교과별로 만드는데 이제 사회과 수업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원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소개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요거는 블렌디드는 이제 온오프라인이 섞이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수업에서 더 변경된 거예요. 마을을 바꾸는 수업.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주체가 되어 정치가적 참여하기. 아까 그거랑 주제 비슷하죠? 평가 요소 같은 것들은 뭐 그냥 그런 내용이고요. 수업 설계는 주변 문제로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해서 사회의 문제를 바꿔가고 나중엔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세계적인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수업 중에 하나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넣어놨습니다. 수업의 절차예요. 1교시는 아까 보셨던 바로 그런 활동. 세계의 중요한 도시들을 미리 찾아서 어떤 도시가 좋은지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기 ON으로 되어 있는 건 원격 수업이고요. 오프라고 되어 있는 건 등교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ON으로 해갖고 멘티미터 아시죠? 많이 쓰니까 거기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글씨 치면은 가장 많이 친 단어가 가장 중앙에 크게 나오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능 아시죠? 그거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3개씩 쓰라고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쳐보면 멘티미터 중앙에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들이 보셨던 바로 그 활동. 지역의 문제를 찾고 그 지역의 문제를 지도에다가 찍게 시켰어요. 이게 온라인에서 한 2차 시 수업이에요. 다음에 3차 시입니다. 3차 시에는 뭐를 했냐면 아까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선거 수업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당을 창당하게 시켰어요. 역시 정당 신고서는 실제 정당 만들 때 쓰는 양식을 살짝 변형시켜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당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정당을 세우고 후보를 추대한 다음에 그 후보가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를 시켰냐면은 아까 여기 지도 만들었잖아요. 그 지도를 가지고 한 2개 반인가를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제 문제가 나타나는 지점을 찍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얘들아 핀이 제일 많이 찍힌 곳을 집중해라. 그게 너네들한테 표를 줄 아이들이 찍은 핀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국회의원도 그렇게 민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세물품을 작성을 하고 이제 학교에 나와서 실제로 후보 연설 및
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투표를 시켰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면, 혹시 선생님들 선거 수업 이제 사회니까 또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도덕도 물론 할 수 있고, 선거 수업 하실 때 선생님들이 좀 투표를 약간 강요하시기도 하고, 모든 아이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앞에 종이에다 실제 써갖고 내기하고 이렇게 수업 투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약간 틀었어요. 뭘 틀었냐면, 제가 구글 설문에다가 8명의 후보들을 미리 쓴 다음에 아이들 유세 듣고 나서 숙제로 구글 설문지를 뿌려주면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투표에 한마디만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한 번도 투표하란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학교에 나와서 뚜껑을 까보면 30명이 투표 자격이 있었을 때 까보면 몇 명 투표하냐면요, 많이 하면 12명, 적게 한 반은 심지어 4명만 투표한 반도 있었어요. 투표율이 완전 저조했죠. 근데 저는 그걸 제가 노렸던 거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4명이 투표해도 대표는 나와요. 어쨌든 투표 받으면 대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얘들아, 너네가 지금 투표 받아서 당선된 얘가 너네들의 대표가 맞냐? 얘들은 아니래요. 근데 결과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투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직접 한번 체험해보게 했던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그때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도움이 되죠. 물론 투표는 망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걸 좀 깨닫게 하는데 초점은 전 뒀었어요. 자, 그게 이제 여기까지 수업이고요. 근데 중간에 논수령 평가, 아이들이 했던 그 활동 가지고 논수령 평가도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차시 프로젝트로 간 게 뭐였냐면, 아까 수업 있었잖아요. 아까 지역의 문제를 찾았고, 국회의원은 반에서 한 팀만 당선이 됐지만, 국회의원 8명이 당선됐다는 가정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법 만들기 수업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 국회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상임위원회에 배분하고,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하게 시키고, 그게 온라인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앞에서 조사했던 바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 만들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젠보드로 만들어서 등교하는 날 학교에 나와서 실제로 한 사람 모둠당 한 명씩 국회의원이라는 가정하에 나와서 자기의 법안을 들고 나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리커스라고 해갖고 이렇게 들면은 바로 실시간 투표되는 앱이 또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지고 투표는 이제 과반 넘어가고 3분의 2 넘고 이런 게 돼야지 투표가 된 거거든요. 3분의 1이 넘어가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9차시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게 세부 과정 지도안이고요. 뭐 전부 다 나온 건 아니고 이제 한두 차시 거만 제가 설명을 써놨고요.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방법 정리한 거랑 채점 기준, 그다음에 어떻게 피드백했는지, 또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피드백했던 내용, 그다음에 수업 뒷이야기, 제가 이제 깨달았던 성찰들, 그다음에 또 다른 차시 거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활동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은 이렇게 줌으로 했고, 애들을 모둠 활동은 소외실에서 했었고요. 학교에 나와서 방역을 좀 지키면서, 최대한 지키면서 이렇게 토론 해가면서 아이들 생각도 모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도에다가 이익 표출하는 학생들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핀이 집중된 곳에 아이들의 불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맞고요. 요게 이제 젠보드를 통해 갖고 아이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유세로 만들 건지 공약들을 만드는 젠보드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마스크도 안 쓰고 있잖아요. 이건 이 전에 했던 수업이고, 작년에는 발표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발표했어요. 이게 지금 플리커스라는 앱이에요. 이 앱이 뭐냐면 아이들이 종이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면 교사가 스마트폰으로 한 번만 이렇게 싹 훑어주면은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뭘 들었는지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찍히는 앱이 있어요. 제가 설명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필요하면 저한테 나중에 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이것도 제가 메일 보내는 분은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미리 캔버스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이 미리 캔버스가 좋은 게 그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선거 포스터나 현수막, 우리 현수막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깨띠 같은 것도 다 양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실제 현수막과 실제 포스터와 실제 어깨띠 등을 다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모았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썼던 거예요. 정당 등록 신청서인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 것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유세문도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구글 문서 활용해 갖고 받아가지고 네, 저는 썼었어요.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법안 발의문, 이것도 실제 법안 발의문 가져다가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어 갖고 성남의 성남공항이 시끄러워서 문제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그 플리커스 이용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온라인 학습지를 써서 아이들하고 소통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패들렛하고 젠보드만 좀 쓰셔도 이런 활동하는데요. 결과물을 좀 모으고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혹시 없으시면은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고 이제 연수원으로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